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죠? 이어서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진행할게요. 토양에 과연 유기물은 뭐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유기물이라 하면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조로 보면 뭐 이렇게 연결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기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구조성으로 보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 리그닌 이렇게 하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잎이나 줄기나 이런 걸 보면 이 바깥에 세포의 바깥 벽을 구성하는 게 이제 리그닌입니다. 리그닌이고, 가운데 이렇게 일반 섬유질 분해 잘 되는 게 셀룰로스고, 요걸 엮어주는 거 철사처럼 엮어주는 게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셀룰로스는 탄소가 5개 있어서 5탄당 이렇게 하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헤미셀룰로스는 이제 6개 당이 뭉쳐 있는 거죠. 탄소 6개. 그래서 6탄당 이렇게 부릅니다. 거꾸로 되죠. 셀룰로스는 6탄당이고 거꾸로입니다. 헤미셀룰로스는 5탄당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설탕 같은 거는 분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에서 분해 잘 되는 게 셀룰로스고, 그 다음에 반쯤 분해가 잘 되는 게 헤미셀룰로스고, 리그닌은 아예 분해가 안 된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이 스트럭처가 구조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효소를 만들었다, 엔자임 효소를 만들면 이 리그닌 효소를 구조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또는 뭐 효소 이런 걸 만들어내면 아주 대박을 치겠죠. 왜 대박을 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산림 있잖아요. 산림 부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산이 이래 있으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벌목을 합니다. 벌목, 벌채. 근데 이게 나무로 이렇게 잘라, 예를 들어서 요 나무는 살리고 요 나무는 잘라야 되겠다, 또 가지도 치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 운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운반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잘 크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엔자임 미생물이든 효소든 가져가서 한번 쥐 그냥 헬기로 가든 뭐 드론으로 뿌리든 쭉 뿌리나 보면 분해가 확 되겠죠. 근데 뿌리는데 항공기를 하면 잘못하면 위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분무기를 하든 뿌려주면 분해가 잘 되면 이게 거름이 되잖아요. 이게 유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대박을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퇴비 만들 때 EM이라는 그 유용 미생물을 많이 씁니다.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 많이 쓰는데, 퇴비 만들 때 이렇게 지피나 보리지, 밀지 뭐 여러 가지 고관유들이 있으면, 낙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여기다가 이 미생물이나 EM을 쫙 뿌리면, 경제적이기만 하면 분해가 쫙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곤충 사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면 양분 함량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습답, 물을 찌는 땅이나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것이 이런 데는 습답에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이렇게 많이 찌는 논이 있다 하면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은 가스가 발생하는, 가스 분해되면서, 가스니까 이렇게 작물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다 썩어 버린다. 그래서 유기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이런 데는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무기 성분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다. 이 유기물 자체가, 왜냐하면 이 구조로 자체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쌓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탄소만 또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성분들도 같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토양 수분하고 토양 공기를 보면 바짝물은 주로 공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이 적으니까 당연히 공기가 많겠죠. 예. 그래서 포장 용수량 최대 포장 용수량의 80% 내외에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은 어떻습니까? 한해인데요는 뭐 한글로나 같은 한해지만 한발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뭄의 피해. 영어로 하면 drought, D-R-O-U-G-H-T, drought 데미지 이렇게 하고 많으면은 과잉해서 습해를 입고 그리고 수해 물이 많아서 입는 해를 또 유발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공기를 한번 볼까요? 공기는 주로 우리가 공기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에어 자체는 주로 이제 우리는 산소만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게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CO2, 그다음 뭐 메탄가스 쪽에 있겠죠? 질소가 사실 78% 공기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0.04% 있습니다. 400 ppm이죠. ppm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아주 0.00 몇 프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하다. 근데 이게 토양 공기 속에 이 산소가 많이 있어야 뿌리가 호흡을 해서 엄청 잘 자라는데 이 미생물이 많이 있다. 또는 현기 조건이다. 현기는 물이 많이 있다. 있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미생물이 특히 많으면 CO2 발생이 많아요.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메탄가스, CHO4 뭐 메탄가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 또 물하고 또 메탄가스 말을 잘 못했다. 그죠? 자, CO2가 발생하면 이 물이 있으면 여기 합성되면 CH4라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휘발되고 이런 공기 중으로 가면서 해를 미치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은 유기물이 있으면 좋고 토양 미생물 자체는 유기물이 있어야 번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용 미생물이 많은 것이 좋다. 그 다음 병충해 유발 미생물은 적어야 된다. 유용한 것, 작물 생육에 좋은 것, 토양 개선에 좋은 것은 유용한 미생물을 많으면 좋고 병을 유발하는 애들은 적은 게 좋다. 그리고 토양 속에 보면 유해 물질도 있다. 좋은 물질만 있는지 아니더라. 무기, 유기의 유해 물질들로 토양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작물이 생육지에, 그 다음에 생육도 불가능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들이 유해 물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양에서 이제 삼상을 간단히 봤는데, 이 공극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기상하고 액상, 요 부분이 공극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의 50%가 사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데, 그러니까, 그죠? 고상은 50%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기가 수분이 없으면 공기로 거의 차겠죠. 그럼 50%가 되겠죠. 근데 물이 많으면은, 물이 예를 들어서 75%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25%인데 1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얼마입니까? 37.5%가 액상이 되는 거예요. 단지 또 액상이 12.5%면 거꾸로 또 기상이 3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극이라 하면 이렇게 토양 입자가 있잖아요. 크게 그릴게요. 입서면 이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또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전부 공극. 그러니까 곧고체로 된 그 사이를 다 뭐라고 하나 공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좀 크긴 해도 입단이 돼서 요 안에도 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수분이 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지 않느냐. 예, 요것도 공극입니다. 그래서 이 공극은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은 크면 클수록 대체로 좋다.
근데 잘 쓰러지거나 또는 위에 지상부가 무거운 애들은 지나치게 많으면 여기 흙 부분이, 뿌리 부분이 연약해집니다. 그냥 푸슬푸슬해지죠. 그죠? 공국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뿌리 채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이용하는 것. 소위 우리가 루스를 이용하는 것은, 뿌리를 이용하는 것들은 뭐 한다? 여기서 공국이 많으면 뿌리를 잘 내린다. 하지만 지상부, 그레인이나 아니면 시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 입자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입자의 분류에서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분석 방법이 미농무성법도 있고 국제 토양학회법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갈부터 시작합니다. 자갈은 2m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모래, 미사 이렇게 나누죠. 모래는 2mm에서 0.2mm, 그 다음에 미사는 0.2에서 여기죠, 그죠? 0.2에서 0.02, 0.02인데 0.02가 고운 모래, 아하, 고운 모래 여기 들어가서 그렇다, 그죠? 매우 고운 모래 때문에 0. 뭐가 됩니까? 02가 된다, 그죠?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그러면 잘못했다, 그죠?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점토는 0.2냐 0.00이냐 갖고 몇 번 헷갈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헷갈린 이유가 원래 0.00이라고 했다가 수정하면서 이렇게 갔다. 내가 잘못했죠, 그죠? 잘못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빨간 펜으로 수정합니다. 뭘로? 지난 시간에 점토는 0.02라고 했다, 그죠? 했는데 0.00이다. 그런데 뭘 관가를 했느냐? 미사는 고운 모래, 요걸 하고 매우 고운 모래, 요걸 간과를 했다. 이거 빠뜨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별로 분류할 때는, 자, 자갈에서 만약에 한다. 자갈 1번, 그 다음 모래 2번, 여기 고운 모래하고 매우 고운 모래가 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미사, 요거보다 더 작은 모래, 그죠? 여기 4번, 점토가 5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쉽겠죠? 자, 다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렇게 토양이 있다. 여기 있으면 자갈도 있고, 토양도 있고, 유기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갈이라 하면 2mm, 2.00. 일단 분류부터 합시다. 자갈, 그 다음에 이제 모래, 모래,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는 모래, 작은 모래, 그죠? 고운 모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미사. 이것보다 더 고운 모래겠죠. 가는 모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게 요걸 빠뜨렸죠. 고운 모래를 빠뜨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위에서 하면은 이렇게 가고 밑에서 하면 이게 점토, 미사, 고운 모래 3, 모래 4, 자갈 5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를 이제 얘기할 때는 실제 사이즈를 하면 0.002mm 이하, 그 다음 요거는 0.002에서 미사는 0.2, 한 자리씩 올라가면 되는 거죠. 요것은 고무모래는 0.2에서 그죠? 맞죠? 그 다음에 0.00에서 0.0이지, 0이. 요게 미사가. 그 다음 요거는 0.002에서 0.2.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모래는 0.2에서 2. 그 다음에 자갈은 2 이상. 요렇게 2mm 이상.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이 잘못된 것을 여기서 수정합니다. 뭐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 그죠? 요 고온모래하고 매우 고온모래를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테이크가 발생했다. 지금 여기서 잘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 부분만 또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토양 콜로이드의 양이온 치환 용량, 소위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요거는 CEC는 cation exchange capacit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콜로이드의 양이온 치환 용량, 그죠? cation이 양이온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토양 콜로이드는 주로 마이너스를 띄는 토양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 다음 CC는 요거다. 그 다음에 100g 중에 밀리그램 당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럼 토양 콜로이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먼저 부식, 요 CC가 가장 많은 게 뭐냐? 7가지, 요까지 해서 7가지다. 그죠? 맞죠? 예.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부식이다. CC가 100에서 300이다.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가 80에서 150인데 이 알로펜이라는 애도 있더래. 이 알로펜은 50에서 200이니까 요 뭐라 그럴까, 미니멈으로 볼 때는 여기 높지만 맥시멈으로 볼 때는 알로펜이 오히려 높죠. 그래서 그냥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모릴라이트라고 돼요. 몽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몬모릴라이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몬모릴라이트 60에서 100. 그 다음에 일라이트는 25에서 40. 그 다음에 카울라이트는 3에서 15. 가수 산화물은 1에서 3. 알로페는 50에서 20. 이렇게 200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 토성하고 콜로이드의 양이온 치환 용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토성은 CC가 사토인 경우, 사토인에는 양분이 거의 없다 했잖아요. CC가 양이온 치환 용량이니까 거의 양분의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토는 1에서 5, 세사양토 50, 양토 미사질 양토 5에서 15, 식양토 15에서 30, 식토 30 이상. 식토는 콜로이드 입자가 아주 전부 마이너스 입자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CC는 사토는 1에서 5, 식토는 30 이상, 양토는 15에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인데, 그러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사질 양토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양토, 미사질 양토. 자, 그 다음 그러면 토성이 정말 중요하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토성은 토성별 바짝물의 수량을 보면 보리하고 콩이 있잖아요. 보리, 콩 이렇게 보면 요걸 이제 기본 사토, 모래땅이죠. 일명 모래땅에서 기준을 100으로 보면 사양토는 보리는 8%, 콩은 17% 정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양토는 이렇게 정량이 됐다. 25% 정량, 그리고 콩은 42% 정량이 됐고, 근데 식양토로 딱 가니까 어때요? 식양토는 사토보다 보리는 12%가 줄어버렸죠. 100에서. 그 다음에 콩은 137이니까 37% 정량했지만 양토보다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아니,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식양토보다 점토 함량이 많은 게 식토죠. 식토는 아까 0.002mm 이하 되는 입자, 점토를 가진 것이 몇 프로? 50% 이상 되는 것이 식토다 했죠. 그러면 아마도 모름지기
보리 수량은 요만큼 날 것이고 한 뭐 70 정도 될 것이고 콩 수량은 뭐 한 9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죠?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아시면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토양 구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토양은 모양, 크기, 발달 정도 기준으로 입상, 괴상, 판상, 주상으로 토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입상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고, 판상은 옆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색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는 쉐기를 박다. 예를 들어서 도끼를 찍을 때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딱 도끼를 찌르면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갔다가 아마 여기에 쉐기를 박는 거죠. 여기를 박아놓고 위에 도끼로 이렇게 꽝 때리면 이게 쉐기가 안을 팍 해서 장작이 쫙 나눠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쉐기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싱글 그레인 하나씩 이제 따로 이 모래가 주로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많죠. 요수는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락, 그 바이죠. 그레인 입자들. 우리가 이게 뭐냐 하는 우리가 그 마당 같은데 공공장소 같은 데면 이 자갈 아주 잔잔한 돌을 깔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 돌입니다. 싱글 그레인으로. 이거 깔아놓으면은 배수도 잘 되고 공기도 잘 통하고 차가 오면은 먼지도 안 나고 소리가 드르르 나잖아요. 누가 오는지도 알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입상하고 판상 이런 애들은 주로 이 일부가 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상한 형태를 띈다. 반점 각이 진 괴상. 그는 요거는 완전히 괴상, 각괴상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판상하고 세기상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구분을 한다 할까 하는 것은 요게 지금 좌우로 구분한 게 아니고 실제 보면은 형태를 갖고 구분한 거다, 그죠? 그러면 요런 세기도 있고 판도 있고 다 1번, 2번, 3번, 4번, 괴상은 5번 형태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상은 제주도 가면은 전리, 판상 전리라고 있어요. 울산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화산이 용출되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주상이란 주상, 기둥주자입니다. 기둥 형태, 이 주상전리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 제주도하고 울산의 주상전리가 유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매시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네, 흙덩어리, 뭉쳐진 거. 자, 무슨 얘기냐면 continuous는 계속적인 이런 말이죠. 잘 안 보이죠? unconsolid 하면 뭉쳐지는 건데, un이니까 not입니다. 그는 함께 뭉쳐진 덩어리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서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걸 말하죠. 그러면 왼쪽에 그 싱글 그레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싱글 그레인은 아예 뭉쳐지질 않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러면은 실제 이런 것들은 매시브 하면은 하나의 큰 덩어리, 입자, 뭐 이런 사실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이게 해석이 매스는 대량의 큰 덩어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고, continuous는 계속적인, unconsolidated 하면은 solid 하면은 고체죠. 그죠? 고체가 뭉쳐지지 않는 덩어리. 그죠?
이게 참 말이 뭉쳐지지 않는 고체 덩어리, 우리말로 하면 안 뭉쳐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양 구조를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단립과 입단이 있더라, 그죠? 단립은 개개 하나가 이렇게 구성된 거고, 입단은 하나하나가 뭉쳐서 또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가 뭉쳐서 하나를 이루는 이런 것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이 토양 입자를 단립구조, 입단구조로 한자어로 쓰고 우리말로 쓰면은 단립구조를 호달이라고 한다 했죠. 호달구조. 입단은 떼알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립구조는 독자적이고 대공극이 많고 소공극이 적다. 투기 투수는 좋으나 수분 비료 성분의 보유력이 낮다. 해변의 사구지나 입자가 크고 무구조인 단일 상태 집합이죠. 입단은 단일 입자가 결합해서 2차 입자로 되고 3차 4차로 결합해서 입단을 구성한다. 이것은 유기물 석회가 다양한 표층에 분포를 한다. 그죠? 주로 표층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대소공극이 많고 투기, 투수, 양분의 저장 등이 알맞다. 그래서 작물 생육이 아주 요게 엑설런트 하다 별 5개입니다. 요거는 별출수가 한 개쯤 줄게요. 점수로 치면 요거는 100점, 요거는 30점, 요 정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